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다시 소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신한소울 ETF 청기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네. 이번에 세 번째 뵙는 거죠? 맞아요, 세 번째. 네네, 같이 이야기 부탁드리고 또 경력을 한번 쭉 길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 ETF의 청기훈 팀장이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세 번째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저는 한 10년 이상 자산운용 업계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울 ETF에서 다양한 ETF 상품들을 투자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좀 이러한 ETF를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일단은 미국 시장 이슈가 좀 있어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렇죠. 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그 FMC 발표하고 시장이 갑자기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폭등을 했습니다. 네, 저 그 새벽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해갖고 보고 있었거든요. 3시, 4시 그때 발표하자마자 땡 갑자기 동결하더면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이 동결이 저번 동결과 이번 동결이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뒤에 반응이 확연히 갈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장 방향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5.5% 금리 동결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75bp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FOMC는 참 여러모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급반등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어떤 점이냐면 뭔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금리가 한 3번은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해서 그걸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FOMC 이전에 특히 이제 또 미국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급격히 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FOMC 이후에 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연준에서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과 좀 움직임을 좀 용인해주는 느낌? 그런 걸 굳이 부정하지 않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언제쯤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내년도에 금리가 이렇게 행보로 가다가 결국에는 인하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언제 그 인하가 시작이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또 이제 촬영 직전에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 한마디가 가장 컸다고 봐요. 네. 그동안에는 충분히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 위주로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정말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한 번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김에 과거 그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고 싶어요. 올 여름 지나고 8, 9, 10월 달에 잠시나마 좀 센 하락이 왔었잖아요. 그쵸. 금방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하락장을 좀 되돌아보고 싶은데 8, 9, 10월 달에 주식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딱 드는 생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좀 매크로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생각보다 또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있는 이슈긴 하지만 세 번째가 좀 지정학적인 이슈. 중동 쪽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좀 시장이 속된 말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연준의 이런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게 제일 시장을 누르는 효과가 컸죠. 그럼.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좀 말끔히 덜어낸 듯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중동 전쟁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자분들에게는 너무 다행히도 이번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공급망 문제 엉망되고 되게 난리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소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거기에 고금리까지 같이 물리면서 네. 근데 중동 전쟁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뭐 WTI가 기름값이 120
70달러까지 맞아요.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생각보다 70달러대에 너무 빨리 안정화가 됐습니다. 다행히 전쟁 이슈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다들 끝났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채권 가격을 보면 또 긴축이 길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얼마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FOMC 발표하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맞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거다라는 것보다는 이 유지하고 있는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 유지할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투자 방향에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금리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이렇게 행보장으로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내년 2024년에 점진적인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분위기가 갔었고 하반기에는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또 상반기에 조기 인하가 될 수도 있다. 또는 3월에 조기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점 땡겨지면서 좀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모두가 바라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장에 불확실성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보다 지금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미국 대선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또 이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뭐 그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미 또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 금리 측면에서는 거의 뭐 예정된 미래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대응할 때 그리고 또 거기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할 때 시나리오별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네. 이슈라는 거는 계속 오고 또 이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빨리 선반영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대응이라는 게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또 그만큼 스터디가 되고 공부가 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대응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